하이솜입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폴리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K-드라마 열풍에 대해 어떻게 한국 드라마가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처럼 미국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고찰하는 특집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기사는 한국 드라마의 미국 개척 시대는 2002년에 시작했다는데요. 그때부터 대장금, 겨울연가, 커피 프린스 등을 비롯한 드라마들이 일부 매니아들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하였고 바야흐로 전 세계적인 넷플릭스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현재 미국에서의 K-드라마 위상은 소수가 즐기는 것을 뛰어넘어 주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세의 흐름의 중심에 있는 드라마, 미국을 지배하게 해준 드라마로는 넷플릭스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웠고 지금까지도 누구도 넘보지 못하고 있는 대기록을 세운 오징어 게임을 꼽았습니다. 지금의 글로벌 넷플릭스를 형성하는데 엄청난 공을 세운 작품이기도 한 오징어 게임. 그런데 넷플릭스는 시즌2가 제작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까워서인지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라는 오징어 게임 모티브의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이 예능 프로그램은 현재 세계 최고 시청률을 기록함과 동시에 역대급의 드라마를 가지고 또 다른 의미의 역대급의 쇼를 만들었다는 전 세계적인 대반전 평가를 받으며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국 제작사 스튜디오 램버트가 영국 런던 북서쪽으로 약 46마일 떨어진 베드포드의 카딩턴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이 예능 프로그램은 현재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달성하고 있고 2위 프로그램인 더 크라운이라는 드라마를 압도적으로 따돌릴 정도로 엄청난 이슈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일단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우리나라 넷플릭스 순위에서는 8위를 기록 중인데요.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데드라인은 현재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가 영국에서 시청자 수 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쇼로 등극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개된 지 5일 만에 달성한 기록이며 아마존, 애플을 포함한 모든 OTT를 통틀어 1위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넷플릭스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바라던 그대로 잘 되긴 했는데 사실 제작 당시부터 이상하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였습니다. BBC가 말하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들 중에서는 촬영 중에 큰 부상을 입어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더해 현재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무참한 악평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역대 최고의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을 소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악의 예능쇼를 만들어냈다는 악평들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가혹한 평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시청자들의 큰 반란까지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BBC는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는 비윤리적인가 아니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인가 라는 기사에서 엄청난 히트작이 되고 있는 치명적인 이 예능 프로그램은 한국의 디스토피아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으로 중독성은 입증이 되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는 심리학자 파멜라 러트리지의 의견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야기했는데요. 이 쇼의 원작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자본주의에 대한 풍자인데 폭력과 불평등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는 은유적인 메시지를 선보인 원작을 가지고 정반대로 오히려 폭력을 조장하고 무자비함과 공감 결여를 통해서 큰 보상을 받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능 프로그램은 가상의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을 출연시켜 게임을 진행했는데 그렇다면 이를 지켜보는 글로벌 시청자들은 참가자들이 고통받는 모습과 굴욕당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는데요.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그토록 비판하려 했던 그 잔인하고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를 그냥 실제 모습 그대로 재현하여 이 예능 프로그램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을 오징어 게임 드라마 속 그 살인 게임을 지켜보는 가면 쓴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나라 영국의 BBC는 물론 독일 매체 벨트 역시도 역겹다는 표현으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제작사 측이 부인하긴 하였지만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게임이 조작되었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다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반응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매체 리비스타 포럼 역시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는 억지스럽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현재 넷플릭스 시청자들이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의 말도 안 되는 설정들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원작 드라마처럼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닌데도 마치 살해당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데 이런 연극적인 방식이 특히 웃음거리가 되고 있으며 시청자들은 이에 대해 어리석은 설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연자들이 죽은 척을 하며 탈락하는 반응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정말 우스꽝스럽다고 혹평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인디펜던트의 비평가 닉 힐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원작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반자본주의적 주제는 광적인 소비주의로 대체되었다. 우리 오징어 게임의 시즌2를 간절히 기다리던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이 오징어 게임 예능은 그만큼 엄청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엄청난 기대를 하고 시청하였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프로그램이 원작을 완전히 망쳤고 최악이라는 평가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영미권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에는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에 대한 토론 게시판이 열렸는데요. 그 게시글의 제목은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는 공식적으로 역대 최악의 쇼 중 하나다 였고, 이 게시판을 연 작성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인류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했다면 놀랍게도 이 쇼가 더 최악이다. 불쌍한 사람들을 대놓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냥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탈락시킬 수 있는 등 이 쇼는 정말 끔찍하다. 나는 넷플릭스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집단 소송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넷플릭스가 이 프로그램을 선구적인 한국 제작사가 아닌 영감도 없는 영국 제작사에게 주었다는 거야. 한국이 만든 데블스 플랜은 내가 본 최고의 리얼리티 경쟁쇼였어. 지금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를 보고 있는데 이건 정말 너무나 다각적으로 별로다. 넷플릭스가 그냥 오징어 게임 프랜차이즈로 돈만 짜내고 있는 느낌이네. 도덕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기술적으로도 여전히 말이 안 돼. 이 쇼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멍청해. 이건 심지어 리얼리티 쇼도 아니야. 가짜 리얼리티 쇼지. 난 처음에 이 쇼를 오징어 게임의 다른 나라 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쓰레기였어.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마. 때로는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여전히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 하지만 이 쇼가 좋았다고는 말하지 말자. 왜냐하면 전혀 좋지 않으니까. 난 그들이 오징어 게임이란 이름을 여기에 왜 쓰도록 해줬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오프닝 장면인데 벌써 꺼버렸어. 참고 5분 봤어. 이건 시즌1에 대한 모욕이야. 이건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아니야. 이건 게임쇼야.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름에 부응하지 않는다. 다른 이름으로 불렸어야 해. 맞아, 오징어 게임은 수준 높은 예술이었고 또 다른 평범한 한국 스릴러 시리즈가 아니었어. 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엄청난 열광을 보면서 오징어 게임을 일부러 안 봤었어. 그러다 몇 달 전에 더 이상 볼 게 없어서 한번 봐볼까 하는 마음에 켜봤지. 첫 회부터 실망시키지 않더라고. 난 앉은 자리에서 전부 다 봤어. 한국 드라마에는 익숙하지 않고 이걸 처음 본 거라서 이게 평균치인지는 알 수 없어. 단지 나는 이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고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그런데 이 리얼리티 쇼 포맷을 활용한 스피노프 프로그램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어.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빌리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심각하게 실패했다는 느낌이 든다. 오징어 게임은 허구로만 구현될 수 있어.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는 것은 지루하고 우울하다. 이런 쇼는 집어치워라. 이렇게 레딧에서뿐만 아니라 구독자가 무려 141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의 유튜버이자 스트리머인 펭귄즈 제로는 이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에 대해 이것은 넷플릭스 역대 최악의 쇼라는 주제로 콘텐츠를 올렸는데요. 그는 이 쇼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에 대해 주로 비판을 했는데, 특히나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참가자들의 행동을 지적했고, 일반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화 캐릭터인 것처럼 너무나 과한 설정이 부과된 것이 억지스럽다 못해 우스울 정도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탈락자가 나온 상황만 봐도 그 탈락자와 말 한마디 나눠보지 못한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무슨 하늘이라도 무너졌다는 듯한 대충격 반응이 나왔는데, 그런 모습은 너무 어설퍼서 연기일 뿐인 것이 너무 티가 났다면서, 그런 점에서 이건 리얼리티 쇼가 아니라 대본이 있었던 쇼임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영상의 조회수는 무려 244만 회를 달성하였고 시청자들의 댓글 반응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빈곤 착취에 대한 반자본주의적인 드라마가 현실이 되어 실제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것보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없다. 알잖아. 가끔 넷플릭스의 고위층들은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얼마나 멍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 쇼가 존재한다는 것도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아버지는 이게 한국 오징어 게임 시즌2인 줄 아셨대. 실제 사람들이 출연하는 리얼리티 쇼인지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연기가 정말 나빴다면서 사람을 죽이는 대신 페인트볼
총으로 쏘는데 정말 형편없었다고 평가하셨어. 충격적인 게임을 하는 쇼를 기반으로 진짜 게임을 만든 것이 이렇게 충격적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 서민들을 그저 오락으로 착취하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징어 게임의 포인트. 근데 이 제작자들은 서민층을 오락으로 위험하게 착취하기로 결정했어. 이것이 작가와 배우들의 파업 중에 일어나는 일의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는 이런 쓰레기 리얼리티 쇼를 보게 된다. 난 왜 넷플릭스가 항상 좋은 결말로 끝나는 영화나 쇼를 망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어. 품질을 희생하면서까지 더 많은 돈을 원하는 탐욕은 항상 이런 좋은 작품을 망치는 거야. 12월 6일 최종전이 공개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런 혹평에 시달리고 있는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는 공개 방식마저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한국 예능 피지컬 백과 같은 일정으로 공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재 제작 중이고 내년에 공개 예정인 우리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등장하는 데 있어서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예능 프로그램이 지속적 관심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시도로 인하여 시즌2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여부일 것입니다. 뭐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한국의 제작 능력과 오리지널 드라마의 넘을 수 없는 벽을 재확인했다는 부분이랄까요?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에 대한 이슈는 긍부정을 떠나서 당분간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뜨거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